예, 오늘은 지수 법칙을 지수가 확장이 되었을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해당되는 A하고 B는 0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정수로 확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정수 이렇게 적는데, 0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수에서 정수를 확장할 때 추가되는 수가 있죠. 0하고 엄의 정수입니다. 해서 이 0일 때 엄의 정수일 때에 대해서 지수 법칙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지가 일단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먼저 A가 0이 아니고 MN이 자연수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AM제곱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수가 정수가 되었을 때도 이 법칙이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M이 0일 때 그러면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제곱이 되겠죠. M이 0일 때도 이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려면 여기서 우리는 A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N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엄의 정수인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이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우리는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해서 M은 마이너스 N 대입을 하면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0제곱, 금방 A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의 역수가 되겠죠. A N제곱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0제곱은 1,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이 두 가지 개념을 정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수를 갖다가 정수가 되었을 때도 지수 법칙이 확장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 빨간 네모박스 친 이 두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지수 법칙 한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지수가 정수일 때입니다. 그죠? 지수가 정수일 때.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밑천 0이 되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자연수일 때는 지수가 당연히 이 법칙이 성립이 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엄의 정수일 때 이게 성립이 되는지를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P, N은 마이너스 Q라고 두고 이때 PQ는 자연수라고 이렇게 두면 이 M과 N은 엄의 정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1번 법칙이 왜 성립되냐 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정의했던 그 개념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P제곱은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이 개념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P 더하기 Q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A의 마이너스 P 더하기 Q제곱.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 정의했던 그 개념 때문에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걸 분리를 시키면 A의 마이너스 P 더하기 마이너스 Q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P를 M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Q를 N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이와 같이 동그라미 1번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동그라미 2번도 유사합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M을 마이너스 P라고 두고 N을 마이너스 Q라고 뒀을 경우에 A의 마이너스 P제곱은 A의 P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곱하기 하고 역수치하면 A의 Q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Q제곱이 분자로 올라가서 이걸 정리를 하면 A의 Q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적으면 지금 이 부분은 Q 마이너스 P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이걸 마이너스 P 대신에 M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Q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자, 요 밑줄 건 이 식과 같다라는 동그라미 2번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3번. 자, A의 M제곱의 N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입니다. 이게 MN 제곱이 된다는 걸 한번 보이고 싶습니다. 자, M 대신에 마이너스 P 집어넣고 N 대신에 마이너스 Q 집어넣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정의에 의해서 A 마이너스 P 제곱의 Q 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다시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A의 P 제곱분의 1에 Q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은 A PQ 제곱분의 1분의 1 해서 이거는 A PQ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PQ를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다시 이거는 A의 M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죠? 해서 A의 M 제곱의 N 제곱은 A의 MN 제곱과 같다. 자, 이와 같은 동그라미 3번 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AB의 N제곱은 N제곱, BN제곱이 된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자, AB의 N제곱은 AB의 마이너스 Q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AB의 Q제곱분의 1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Q제곱, BQ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AQ제곱, BQ제곱분의 1 이렇게 분리해서 적을 수가 있고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Q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다시 마이너스 Q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동그라미 4번식도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유리수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유리수로. 자, 지수를 유리수로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일 때.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한번 먼저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 제곱. 이게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어서 이 식하고 같아질까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좌변은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이 되죠. 우변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수일 때는 이와 같이 밑이 엄수일 때는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밑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P제곱의 Q제곱은 APQ제곱이 성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P는 PQ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인데 특히 이 P를 N분의 M이라고 나타낼 거고 N과 M은 정수고 N은 2 이상이라고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N은 1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 N은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N이 엄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M이 정수이기 때문에 음의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N은 굳이 엄수라고까지 이야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NM을 정의를 하고 이때 Q는 N이라고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P하고 Q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일 때 이 법칙이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해야 이 법칙이 성립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P가 M분의 M이라고 했고 Q가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A의 M분의 M 제곱 곱하기 M분의 M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A의 M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은 am제곱의 n제곱근이 됩니다. 그런데 양수이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특히 m이 1이면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이렇게 정의를 해야 지수법칙을 유리수로 확장을 할 때도 이렇게 유리수로 확장을 해서 지수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제로 성립되는지가 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R은 M분의 M, S는 Q분의 P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M, N, P, Q는 정수가 되고 N과 Q는 각각 0보다 큰 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든 유리수를 갖다가 다 의미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제곱은 R은 M분의 M이라고 했고 S는 Q분의 P라고 이렇게 뒀죠. 자, 이걸 식을 변형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NQ분의 MQ 이렇게 둘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NQ분의 NP 똑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성립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금방 정의했던 그 개념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Q제곱건 A의 MQ제곱 곱하기 NQ제곱건 A의 NP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요 값과 요 값이 같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MQ와 NP는 정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NQ제곱건 한 근호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지겠죠. 따라서 MQ 더하기 NP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다시 정의한 그 개념에 의해서 NQ분의 MQ 더하기 NP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다시 약분을 해서 적어주면은 M분의 M 더하기 Q분의 P가 되고 A, R 더하기 S제곱. 그래서, 자, 요거는 요것이다 라는 첫 번째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A의 R제곱 나누기 AS제곱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R은 M분의 M이라고 했고 S는 Q분의 P라고 했죠. 이렇게 했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나눗셈 분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변형을 해줍니다. NQ분의 MQ 이렇게 변형, 그 밑에는 NQ분의 NP 이렇게 변형을 하고, 자, 정의에 의해서 NQ제곱건 A의 NP제곱, 밑에도 NQ제곱건 A의 NP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NQ제곱건 한 제곱건 안에 이렇게 NP 빼기 NP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다시 A의 NQ분의 NP-NP.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정의했던 유리수로 지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의했던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A의 N분의 여기서 그렇죠. 선생님 여기서 좀 잘못했습니다. 그죠? 틀린 부분. 이게 P가 아니고 이게 Q가 되죠. 그 다음 여기도 이게 Q가 되죠. 이게 Q가 되죠. 예, 그러면 N분의 M 마이너스 Q분의 P가 되어서 A의 R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A의 R제곱의 S제곱은, 자, R은 M분의 M이고 그 다음에 S는 Q분의 P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Q제곱건 A의 M분의 M제곱의 P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Q제곱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N제곱건 A의 M제곱의 P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이 P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Q제곱건 N제곱건 A의
mp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있는 q와 n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nq 제곱건 a의 mp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a의 nq분의 mp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a의 m분의 m 곱하기 q분의 p가 되기 때문에 a의 rs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서 세 번째 지수 법칙도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ab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ab의 이거를 p라고 하겠습니다. p ab의 p 제곱. 자, ab의 p는 n분의 m이라고 했죠. n분의 m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n제곱건 ab의 m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am제곱 bm제곱, 그 다음에 분리해서 또 적을 수 있죠. am제곱 곱하기 n제곱건 b의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해서 n분의 m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분의 m은 p라고 했죠. 그 다음에 b의 p제곱 해서 네 번째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건데, 이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되고, 지수가 무리수일 때는 어떻게 거듭 제곱의 값을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무리수일 때, 자, x가 지수라고 치고 2의 이 x제곱, 이 거듭 제곱 어떻게 될까? 자, 최종적으로 지수가 루트 2 무리수일 때 2의 루트 2 제곱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트 2는 1.414 점점점이죠. 해서 1일 때 2의 1제곱, 그 다음에 1.4일 때 2의 1.4제곱, 그 다음에 1.41일 때 2.14제곱을 계산하면 2.63902로 점점점이 되고, 2의 1.41제곱은 2.657371 점점점이 되고, 그 다음에 1.4141 때 2의 1.414제곱을 하면은 2.614749 점점점 해서 계속해서 루트 2는 어차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해서 루트 2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기 있는 이 거듭제곱은 이 값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를 갖다가 몇 가지 들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4제곱건 5. 그 다음에 세제곱건 2, 그 다음에 6제곱건 6, 대소비교. 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제곱건 5는 자, 우리가 했던 그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앞에서 정의했던 그 개념에 의해서 5의 4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세제곱건 2는 2의 3분의 1제곱, 6제곱건 6은 6의 6분의 1제곱이 되죠. 이때 우리가 하는 거는 4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때 이 분모 4, 3,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4, 3, 6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합니까? 4, 3, 6. 자, 3, 2 해서 다 곱하면 12가 되겠죠. 12 해서 자, 이 값을 어떻게 고치냐면은, 자, 이거는 12제곱건 3배죠. 3배죠. 그러면 이 지수의 3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 4배가 됐죠. 3에서 12로 4배가 됐죠. 그러면 2의 4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12제곱, 그러면 6에서 12로 2배가 됐죠. 2배가 됐으니까 여기 1이었죠. 그럼 이거 1의 2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6의 제곱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2제곱건 125. 그 다음에 좀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요 값은 12제곱근 16, 12제곱근 36.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거는 125, 16, 36, 16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36, 125 순서이기 때문에 대소 비교는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2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6제곱근 6, 그 다음에 4제곱근 5 이 순서대로 대소 비교가 대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법칙의 확장에 대해서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